자, 이번 시간에는 역이 대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꼭 하고 가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P면 Q이다 라는 이런 형태의 명제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P와 여기서 Q는요,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P에 대해서 어떤 조건 Q이다. 자, 얘를 만족시키면 참, 아니면 거짓이 됩니다. 즉 얘는 명제예요. 이 자체로서 명제입니다. 듣죠? 어렵습니다. 뭐 처음에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와요. 예를 들어보죠. P가 음, P가 조건이니까 어떤 식이어야겠죠. 뭐 x가 1보다 작은 수다. 뭐 실수 범위에서 해보죠. Q는 x가 2보다 작다 해볼까요? 2보다 작다. 자, 이때 P면 Q이냐? 그러니까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치죠. X가 1보다 작으면 X는 2보다 작냐? 이 얘기죠. 작습니까? 맞죠? 1보다 작은 어떤 수를 가지고 와도 당연히 2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얘는 참인 명제가 됩니다. 그쵸? 오케이. 물론 이제 반대로 하면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Q이면 P이냐? 아닌 것들도 있죠. 그죠? 1.5 같은 경우는 2보다는 작지만 1보다는 작지 않죠.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됐죠? 자, 이 명제에 대한 아,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 P라는 부분에 대한 P라는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을 따로 떼서 얘기를 해보면, 즉 얘가 참이 될 수 있는 애에 대한 집합을 따로 떼보면 1보다 정말 작은 0.999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겠죠. 자, 얘의 진리 집합 Q를 떼보면 1.999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작은 숫자들이 또 무한대만큼 있겠죠. 자, 이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면 반드시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P면 Q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참이라면 이 P에 대한 진리 집합인 라지 P와 이 Q에 대한 진리 집합인 라지 Q, 이 두 개의 집합 사이에 반드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요. 자,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큰 쪽입니다. 됐죠?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큰 쪽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같아도 될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 부분을 2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P면 Q다 맞는 명제인가요? X가 2보다 작으면 X가 2보다 작나요? 장난합니까? 당연하죠. 맞는 명제지. 얘가 참이야. 그러면 이게 성립해야 된다며. 그쵸? 같아도 됩니다. 그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같아도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진리집합이 어쨌든 같은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P면 Q이다가 참일 때 반드시 얘가 커야만 한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이 얘기를 했으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역이 대우입니다. 우리 집합 처음 얘기할 때 대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갔었죠. 그 얘기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대우가 뭔지.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얘는 참인 명제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역이 뭔지, 이가 뭔지, 대우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역이라는 거는 뒤집는 거예요. 이라는 것은 결과를 뒤집습니다. 대우는요, 뒤집을 수 있는 걸 다 뒤집어요. 됐죠? 이게 역이 대우입니다. 근데 이는 사실상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쭉 다뤄왔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잠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자, 얘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 자, 명제가 참일 때, P면 Q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대우는 항상 참입니다. 자, 그럼 느낌상 역은 어때요? 느낌상 역은 거짓일 것 같지, 그죠? 아닙니다.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골 때립니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대우지만 항상 계속 참이 돼줄 수 있기 때문에 대우가 중요하지만 역도 웬만큼 중요해요.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어떤 명제의 역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함부로 거짓이다라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간단한 예를 들어봐요. 아까 예를 든 걸로 치면은 x가 1보다 작으면 x가 2보다 작냐? 얘는 참인 명제죠. 얘를 뒤집으면 x가 2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냐? 당연히 틀린 명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x가 2보다 작으면 x가 2보다 작니? 참인 명제입니다. x가 2보다 작으면 x가 2보다 작니? 마찬가지로 참인 명제예요. 자, 이렇게 뒤집어도 참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역이 대우가 뭔지, 뭐 정확히 말하면 역이랑 대우가 뭔지, 그리고 역이 반드시 거짓이어야만 하는지, 혹은 참이면서 거짓이 될 수도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문제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자, 정리를 좀 해보죠. P면 Q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참일 때만 역이 있고 대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일 때도 다 있습니다.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역인 Q이면 P다라는 명제는 참인 명제일 수도 있고 거짓인 명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는 거짓인 명제이겠지만 참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됐죠? 자, 대우인 명제는요. not Q이면 not P다라는 명제인데 얘는 100% 참입니다. 됐죠? 아까 그 예로 해볼까? x가 1보다 작으면 x가 2보다 작다라는 명제는 참입니다. 자, 얘를 뒤집으면요. x가 2 이상이면 x는 1 이상이냐? 이 명제도 참이라는 거예요. 2보다 2 이상인 숫자는 반드시 1보다도 크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명제도 맞는 명제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 P,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한다면 얘는 Q의 여집합, 얘는 P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럼 이 포함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지금 Q가 더 큰 상황인데요. 실제로는 얘 대우에 대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전체 집합이 있고 Q가 P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P의 여집합, 이 P의 여집합 요 부분이 Q의 여집합인 이 부분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큼 크냐면 이 부분만큼 크죠. 그죠?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보다 큽니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됐죠? 여기 대우, 역대우죠, 정확히는. 역대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되고요. 어쨌든 이 역대우의 부분에 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명제는 집합을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집합이 너무 중요해요. 그죠? 진리집합으로서 명제의 집합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오케이.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